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10월 1주차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도 일부 반등을 해주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3,000선을 깨고 내려가서 2,956선에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도 953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간 일정을 말씀드릴 때 시장은 조금 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악재 요인들이 일부는 해소가 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약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점이 그나마 이번 주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등 구간에서도 섹터별로 상당히 차별화되면서 올라오는 것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고 성장 섹터의 경우에는 반등 구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별 구성을 보실 때 가급적이면 내 종목이 성장 가치가 있는지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힘든 시장이지만 잘 버티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꼭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2주차에는 어떠한 시장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매뉴얼 하단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별로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월 2주차 중요 일정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은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호 1번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의 주가 변동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한 가운데 중소형주 투자하시는데 이런 대선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어떤 특정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해서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당선된 이후에 재료 소멸 관점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했던 그런 흐름들 일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선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 일정은 10월 12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0.75%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장의 많은 채권 전문가들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 87% 정도가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을 또 같이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시면 거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볼 때는 1.25% 정도의 수준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기준금리 결정 구간에서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라도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금리가
워낙에 지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정상 구간으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악재 요인들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들은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약간 과열이거나 또는 정상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 이번에 10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올해 남아있는 금통위원회 회의 일정이 11월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어, 이주열 총재가 계속해서 올해 금리를 두 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한번 올렸고 만약에 이번 10월에 올리지 않으면 11월에는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올린다라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이번 10월 금통위원회 그다음에 11월에 열릴 금통위원회를 연속적으로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블루 오리진이 두 번째 우주 관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뭐 7월, 8월 여러 뭐 우주 관광을 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소위 말하는 항공 우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오는 것과는 별개로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쪽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국내 항공 우주와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들 기업들이 강세를 좀 나타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우주관광 관련돼서 이들 종목들, 이들 섹터가 또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0월 14일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의사록은 지난 9월 달에 열렸던 회의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FOMC 회의가 마무리되고 3주 뒤에 그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날 과연 9월 달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었는지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의사록 공개는 실질적으로 FOMC 회의 이후 많은 연준 의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발언을 또 합니다. 이 연설에서 사실은 많은 힌트를 얻기 때문에 의사록이 실제로 공개된다라고 해서 무언가 추가적으로 악재든 또는 뭐 긍정적 요인이든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이 증시에 영향을 좀 주었었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되는 내용들 그 이후에 언론에서 아마 정리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또 식견을 좀 넓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 이슈이긴 하지만 섹터 이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식료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상장 기업인 서울우유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서울우유가 우유값을 올렸고요. 뒤따라서 지금 매일유업, 동원 F&B도 제가 알기로 5일과 6일 각각 우유값을 올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우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양이 이제 10월 14일 4.9% 정도 우유값을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우유값도 이번에 오르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품 가격들이 오르는 것들은 썩 달가운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주주 관점, 투자 관점에서는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마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에 따라서 회사마다 차별화되겠지만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 통제를 잘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관점에서, 회사의 주인의 관점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비교적 긍정적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도미노 현상처럼 올라갈 가능성 등이 있으니까 음식료 업종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유값 인상 10월 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개별 기업들 실적 증가, 변동 요인들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할 이슈는 역시 개별 종목 이슈입니다만은 이게 섹터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드라마 마이 네임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면서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쇼박스나 버키 스튜디오, 대원 미디어, 덱스터 이런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 투자 얘기를 좀 드리면 과거에 이 영화나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 플랫폼이 많이 없었는데 OTT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미디어 업체들, 컨텐츠 업체들이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주가가 레벨업을 한 번씩 하는 그런 모습이 하반기 내년 초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뿐만 아니고 다른 일부 컨텐츠 기업들도 지금 보시면 하반기에 많은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개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이슈가 되지만 결국 섹터 전반에 걸쳐서 훈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드라마 마이네임 공개, 그 이후에 컨텐츠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최근 흐름과 좀 맞물려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시장이 역시나 여전히 불안합니다만은 지금 마지막 투자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는 종목들이 다 비싸서 못 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개별 기업들 주가가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꼭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쁘게 볼 만한 그런 요인들은 아닙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자 꼭 다시 한번 돌아보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 시장 약간 불안한데 이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기회의 시점으로서 잘 살펴보시면 또 몇 달 뒤에는 또다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희망적인 그런 꿈을 좀 가지시고 10월 시장, 10월 2주차 시장 잘 버티어서 좋은 결과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